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부터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증명도 거의 같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수학에 다양한 기본 정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 그러면 뭐 n차 다항식은 근을 가진다. 항상 근을 가진다. 정확히 n개 가지고요. 또 그 산술의 기본 정리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 유일하게 소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이미 들어봤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도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도 나오고 그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같습니다. 우리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를 그냥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 캐피털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캐피털 F를 미분하면 이 스몰 F가 된다고 해봐요. 반대로 이 스몰 F에 대해서 이 역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캐피털 F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될까? 즉 미분의 역연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를 생각을 하면 그게 원시함수 혹은 엔타이 데리버티브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 전부 그 더하기 콘스탄트 같은 것들을 묶어서 생각하면 걔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인데피니트 인테그럴 혹은 부정적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피털 F를 하나 찾거나 혹은 이렇게 상수를 더한 것들을 전부 찾고 싶었어요. 물론 그 미분의 역연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랑 완전히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앞에서 정의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계산을 해봤던 것처럼 함수로 정해지는 영역의 넓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F가 있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영역의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리만적분 혹은 정적분이죠. 물론 A부터 B까지만 정의를 하면 얘는 그냥 숫자니까 A부터 X까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한번 해봐요. 이 gx라는 함수를 A부터 X까지 F를 적분한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앞에서 말했던 캐피털 F와는 전혀 다르게 서로 다르게 정의되는 연산인데 이 둘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예요. 일반적인 증명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근데 편의상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스몰 f가 연속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g 프라임이 스몰 f가 된다. 즉 미분이랑 원시함수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분이랑 정적분도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것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입니다. 뭐 물론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다 사실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이 캐피털 F랑 스몰 F랑 역연산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스몰 F랑 이 G도 역연산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도 역연산 관계에 있고 아래에 있는 두 개도 역연산 관계에 있으니까 캐피털 F랑 캐피털 G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A부터 B까지 즉 G, B를 한번 구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사실은 부정적분을 사용을 해서 부정적분의 바운더리, 양 끝점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사실 첫 번째 명제나 두 번째 명제나 여러분들이 특수한 함수들, 예를 들어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포멀하게 써보는 게 이번 섹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명제들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스몰 f라는 함수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캐피털 F라는 함수가 A부터 X까지 스몰 f를 적분한 함수라고 해봅시다. 이거 우리 캐피털 F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함수가 있고 A부터 B까지라는 정의역에서 함수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X에서도 리만 인테그러블이겠네요.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가 캐피털 fx인 겁니다. 그러면 스몰 f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히 리만 인테그러블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캐피털 F는 항상 연속입니다. 그것도 그냥 연속보다 더 강력한 유니폼리 컨티뉴스입니다. 그리고 혹시 스몰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캐피털 F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캐피털 F의 미분이 스몰 f가 됩니다. 그래요. 이 말은 미분의 역연산이 정적분으로 만들어지는 함수도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같은 컨디션을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캐피털 F를 미분할 때 스몰 f가 되면 그러면 이 캐피털 F라는 함수를 엔타이 데리버티브 오브 F 혹은 원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데리버티브 하면 미분이고요.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엔타이 데리버티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엔타이 데리버티브들을 전부 모아놓은 이런 표기 혹은 이제 그 특별히 모든 상수에 대해서 다 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익숙한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데피니트 인테그럴 모든 엔타이 데리버티브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원시 함수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친 것처럼 정의가 된 이 캐피털 fx라는 함수를 베이스 포인트가 a인 인데피니트 인테그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정리를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스몰 f가 혹시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이 캐피털 f가 미분 가능하고 캐피털 f의 미분이 스몰 f다 라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제이기는 합니다. 또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봐봅시다. 역시 스몰 f라는 함수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합시다. 연속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캐피털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이 스몰 f랑 같다고 칩시다. 즉 원시 함수 혹은 엔타이 데리버티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한 건 캐피털 fb 마이너스 캐피털 fa 라고 쓸 수가 있다 라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역시 스몰 f가 연속이면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몰 f가 연속일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리만 인테그러블 함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 1, 2를 스몰 f가 연속일 대로 합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자, 첫 번째에서 이 캐피털 F가 미분 가능하고 캐피털 F의 미분이 스몰 f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정리에서는 이 미분이 캐피털 FB 마이너스 캐피털 FA라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분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가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가진다 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G가 혹시 만약에 다른 엔타이 데리버티브면 그러면 G는 F와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 라는 것도 역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자, 증명을 보기 전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스몰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기만 하면 이 캐피털 F는 항상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몰 f는 연속일 필요가 없어요. 캐피털 F가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예제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몰 f가 혹시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뭐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분한 것들을 오른쪽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처음에는 쭉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스몰 f가 연속이 아니더라도 캐피털 F는 항상 연속인 겁니다. 캐피털 F는
일반적으로는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x는 1처럼. 이게 왜 그런가? 스몰 f가 연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를 먼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캐피털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증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증명을 하긴 하는데 이 증명 어디선가 많이 본 걸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로 캐피털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걸 증명을 해봅시다. 얘 증명이 어떻게 됐지? 정의가 어떻게 됐지? 연속의 정의에서 델타가 x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있으면 입실론에 균등하게 델타를 잡을 수가 있어서 x랑 y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물론 이제 x, y는 정의역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fx랑 fy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고 어떤 함수가 아닌지를 해석계론원에서 많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얘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먼저 스몰 f가 우선 인테그러블이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따라서 f는 리만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먼저 바운디드 함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드를 캐피털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델타를 M분의 입실론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잡는 거는 사실은 증명의 마지막을 보고 최종적으로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컨디션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해석계론 1에서 우리가 증명의 흐름을 볼 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제는 해석계론 2니까 답은 이렇게 딱 써놓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실론이 있을 때 델타를 잡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x, y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x, y가 정의역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캐피털 X 마이너스 캐피털 Y를 생각을 하는 거고 뭐 X, Y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편의상 Y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계산을 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캐피털 X 마이너스 캐피털 Y를 계산을 하면 얘는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A부터 Y까지 ft dt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거 대신에 이렇게 A부터 X까지 F라고만 써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X 함수에 있는 변수 아니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전통적인 이유에서 편의상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한 노테이션이긴 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차이를 봅시다. 얘는 x부터 y까지의 적분이랑 똑같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x부터 y까지 그냥 f의 적분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a부터 x부터 y까지 스몰 f 라고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얘를 봅시다. 얘는 이 위에서 스몰 f의 바운드가 캐피털 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x부터 y까지 ft dt 이거인 거네. 그렇죠. 얘는 스몰 f가 캐피털 M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M 곱하기 y 마이너스 x 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얘는 y랑 x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은 거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컨디션을 만들려고 델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캐피털 M이 어디서 나왔지? 물론 이제 익숙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위에 바운디드 바이 M이니까 fx가 전부 m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쵸.
따라서 우리가 보인 것,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든 잡았어요. x랑 y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fx와 fy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이게 위에 녹색으로 써놓은 유니폼 컨티뉴이티의 정의와 똑같네요. 즉 스몰 f가 캐피털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캐피털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몰 f는 일반적으로 연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 캐피털 F는 항상 연속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디리클레 함수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1일 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일 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일 때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일 때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연속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하지만 적분을 하면 영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그냥 연속이에요. 그쵸? 그래서 스몰 f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피털 F는 항상 연속이다 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몰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캐피털 F가 실제로 원시함수가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봅시다. 미분이 가능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당연히 우리 정의를 사용해서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캐피털 fx 마이너스 캐피털 fx 제로 나누기 x 마이너스 x 제로가 스몰 f x 제로에 가깝게 간다를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스몰 x 제로 택하고요. 편의상 입실론이라는 일반적인 숫자를 한번 택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깝게 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 차이가 이무의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스몰 f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연속이라는 걸 크리티컬하게 한번 써봅시다. x0에서 연속이니까 델타라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x-x0가 델타보다 작으면 물론 정의역 안에 있어야 돼요. fx-fx0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델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델타는 x0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fx0를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x-x0분의 1 적분 x0부터 x까지 fx0 dt 이렇게 적분을 해봅시다. 이게 왜 t에 관한 적분이야? 이 함수가 안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가 상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fx0는 밖으로 나오고 적분하면 당연히 x-x0니까 둘이 사라져서 왼쪽 오른쪽 둘 다 fx0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x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단 x가 x0만 아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x0를 편의상 조금 복잡하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바꿈이긴 해요. 자,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걸 한번 보이기 위해서 x와 x0의 차이가 좀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캐피털 fx 마이너스 캐피털 fx0 나누기 x 마이너스 x0랑 스몰 fx0랑 이 차이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 차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x 마이너스 x0분의 1 a부터 x까지 스몰 f 마이너스 a부터 x0까지 역시 스몰 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캐피털 fx를 단순히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캐피털 fx를 단순히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왼쪽 같은 경우도 당연히 a부터 x까지 스몰 f의 적분
이라고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이유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하라고 FTDT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fx0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스몰 x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이 둘을 한번 묶어 써봅시다. x-x0분의 1이고 a부터 x까지, a부터 x0까지니까 x0부터 x까지 ftdt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앞에 두 항을 묶었어요. 뒤에 항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을 위에 있는 주황색 박스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면 x0부터 x까지 fx0d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묶어야지. 그쵸. 자, 이 마지막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이 생각보다 쉬워졌다. x0부터 x까지 ft-fx0 이 절대값 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자, 여기에다가 x-x0가 붙어야 되는 것이네. x-x0분의 1. 그렇죠. 자, 얘를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나왔어요. x-x0분의 1. 위에 있는 주황색으로부터, 아니지. 위에 있는 주황색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연두색으로부터 ft와 fx0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점선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 안에 있는 건 입실론 곱하기 x-x0보다 작네요. 그럼 약분이 되고 따라서 얘는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주황색 박스를 사용해서 이 노란색을 이렇게 바꿨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은 겁니다. x랑 x0랑 충분히 가깝기만 하면 이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하니까 이 왼쪽 함수의 극한이 fx0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이 캐피털 fx 마이너스 캐피털 fx0 나누기 x 마이너스 x0.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통째로 묶어가지고 gx라는 함수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얘가 스몰 fx0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지? 미분의 정의를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이 캐피털 F라는 함수가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미분 값은 스몰 fx0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스몰 x0를 고정을 해놓고 보니까 혹시 스몰 x0에서 연속이면 캐피털 F는 x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몰 x0가 어떤 수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써봅시다. 역시 많이 보던 해석개론원에서 많이 보던 아규먼트네요. 그래서 모든 x0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캐피털 F라는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물론 끝점을 제외하고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시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번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2번 명제에서 했던 게 뭐였죠? 스몰 f가 연속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캐피털 F가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스몰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된다 였습니다. 여기에 그 결론이 그대로 있네요. 맞죠? 자, 우리가 얘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 2번 조건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을 하나를 보인 겁니다. 뭐였지? 혹시 여기에 2번 조건을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그 조건만 약화시켜가지고 f가 모든 점에서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x0에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캐피털 F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x0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fx0가 fx0가 된다. 라는 것도 한꺼번에 같이 보인 겁니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 명제의 증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증명은 그 고등학교 때 나왔던 증명이랑도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몰 f라는 함수가 인테그러블이고 그리고 이 캐피털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캐피털 f가 혹시 스몰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부터 b까지의 리만 인테그럴 혹은 데피니트 인테그럴 정적분이 엔타이 데리버티브 캐피털 F를 사용을 해서 나타난다 라는 얘기였어요. 증명은 사실 그 리만 적분의 정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좀 간단하긴 합니다. 한번 증명 봐봅시다. 우리가 오른쪽은 뭔가 함수 빼기 함수니까 문제가 없네요. 왼쪽은 리만 적분의 정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만 적분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티션에 대해서 리만성을 계산을 하고 그 극한을 취해야겠네요. 따라서 파티션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의 i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사용을 하면 이 ti라는 미분의 평균값 정리예요. t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캐피털 f xi 마이너스 캐피털 f xi 마이너스 1을 캐피털 f의 미분 ti 곱하기 델타 xi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 캐피털 FB 마이너스 캐피털 FA는 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캐피털 FXI에서 캐피털 FXI-1들을 뺀 것들의 합, 즉 텔레스코핑 썸으로 쓸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 마지막에 있는 식을 가져오면 그냥 i에 대한 스몰 f ti 델타 xi 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리만 썸처럼 생겼네. 그래서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스몰 fti는 각각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것의 인피멈인 캐피털 스몰 mi 그리고 수프리멈인 캐피털 mi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어 리만썸을 생각을 하면 이 로어 리만썸은 서메이션 스몰 mi 델타 xi 고 얘는 당연히 이 서메이션 fti 델타 xi 즉 fb 마이너스 fa랑 같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물론 얘는 캐피털 mi 델타 xi 보다는 역시 작거나 같겠습니다. 근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f의 어퍼 리만 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이니퀄리티를 잘 봅시다. 왼쪽은 로어 리만 썸이고 오른쪽은 어퍼 리만 썸입니다. 물론 이 둘은 일반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파티션이
점점 잘게, 파인하게 잘라지면 잘라질수록 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왜? 스몰 f라는 함수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그걸 써보면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p가 아비트러리 하기 때문에 이 로어 리만 썸과 어퍼 리만 썸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인 로어 인테그럴과 어퍼 인테그럴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UF랑 LF가 같아요. 얘는 왜 되나요? 스몰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등호들은 전부 등호가 되고 LF, UF 다 같으니까, 그리고 FB-FA가 적분과도 똑같은 겁니다. 즉 A부터 B까지 스몰 f의 적분은 이 캐피털 F, B 마이너스 캐피털 F, A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정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스몰 f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따름 정리들을 얻습니다. 사실 명제 자체는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했던 명제들이긴 합니다. 먼저 이 스몰 f가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갖고, 이건 이렇게 갖는다고만 정의를 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스몰 a부터 x까지 적분으로 정의되는 베이스 포인트가 a인 인데피니트 인테그럴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몰 f가 실제로 엔타이 데리버티브이고, 그리고 스몰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하면 캐피털 f b 마이너스 캐피털 f a가 나온다 라는 것. 이거는 그냥 뭐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 펀더멘털 시럼 오브 캘큘러스의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를 보면 바로 나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이 g라는 다른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g랑 f는 상수만큼만 차이가 난다 라는 명제입니다. 자, 증명도 간단하긴 합니다. 둘이 상수만큼만 차이가 난다고 하려면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이 캐피털 F와 캐피털 G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HX를 이 fx-gx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이 h의 미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g의 미분도 스몰 f니까 둘 다 0이 되겠네요. 각각의 A부터 B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스몰 t라는 A에서 X 사이에 있는 원소가 존재해서 이 hx-ha를 생각을 하면, 얘는 평균값 정리의 명제를 그대로 쓰면 0이 되겠습니다. 왜? h의 미분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 hx랑 ha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f-g가 항상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는 항상 g 플러스 어떤 콘스탄트, 그 콘스탄트 값은 ha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인데 이 상수 값이 정확히 뭐냐? 그러면 얘는 ha랑도 똑같고요. ha를 다시 풀어서 쓰면 fa-ga라고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됐어요.
참고로 여기에 증명을 보면은 사실 뭐 스몰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잘 안 보이는데 왜 스몰 f가 연속이어야만 이 두 개의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상수배만큼만 차이가 날까요? 보면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려면 그 g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 성결 조건이 스몰 f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명제 자체는 사실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와 아주 큰 연관은 없고, 그리고 그 증명 자체는 함수의 연속성을 오히려 더 크리티컬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정리는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증명을 해서 써도 되고, 이 명제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쓰면 유용한 명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스몰 f라는 함수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적분을 우리가 fc 곱하기 b-a로 표시할 수 있는 c가 존재한다. 물론 하나만 존재하진 않아요. 라는 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의 내용입니다. 이 명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수학원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 적분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적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대신에 적당히 C를 잡아서, 물론 C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C를 잡아서 그 C에서의 함수값을 가지는 이런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유일하지 않아요. C1일 수도 있고 C2일 수도 있어요. 뭐 들어본 적 있는 명제죠. 증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 F가 연속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의역이 컴팩트 셋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먼저 연속 함수가 컴팩트 구간 안에서 정의가 되니까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가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도 같고 최소값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 스몰 f가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에 있겠습니다. 양변을 전부 적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A부터 B까지의 적분은 이 두 값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적분을 B-A로 나눈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스몰 m과 캐피털 M 사이에 있겠습니다. 스몰 m도 스몰 f의 함수값으로 나타나고요. 캐피털 M도 스몰 f의 함수값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정의역이 커넥티드입니다. 따라서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C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이 FC가 B-A분의 1, A부터 B까지의 적분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끝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컨디션과 명제에서 나왔던 이 두 컨디션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되게 단순한 얘기였어요. 물론 이 아래에서의 C가 당연히 유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명에서는 중요한 것, 최대 최소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컴팩트가 필요했어요. F가 연속이어야 되고, 중간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커넥티드인 게 필요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그냥 일반적인 연속함수에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된 리만 인테그럴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증명은 그렇게 까다로울 것들은 오히려 앞에 있는 슬라이드들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